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의 샤오미 애플의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3나노 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에 관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 지금 마켓 쇼쇼쇼 시간에 아마 중국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술에 대해서 우리 옛날 같으면은 중국은 가짜를 만들 거야. 그냥 뉴스만 저렇게 나오는 걸 거야 하는데 지금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뉴스가 뭐냐면 샤오미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저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저가형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핸드폰 관련된 핸드폰 전용 칩을 개발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뉴스에 좀 파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서는 쉽게 말해서 AP 칩이라는 건데요. AP 칩이라는 건 전 세계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중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회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중국의 화웨이. 화웨이. 네. 중국의 화웨이처럼 이렇게 3개사가 원래 독점적으로 만들다가 이번에 샤오미가 세계에서 4번째로 AP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앵커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그냥 칩을 만든 게 아니라 3나노 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3나노 칩은요, 현재 TSMC에서밖에 못 만드는 굉장히 정밀한 칩이고요. 이 AP 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퀄컴이라는 회사가 만든 스냅드래곤 8세대 젠3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현재 샤오미가 개발한 제품을 비교해도 절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대만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 공정 칩이기 때문에 대만 TSMC에서밖에는 만들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샤오미가 결국에는 AP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퀄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전용 칩인데 그게 전 세계 점유율이 1위고요. 퀄컴이 중국 시장에다가만 그 칩을 파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요. 독자적으로 샤오미가 이런 식으로 AP 칩을 만들어 버리면 아마도 퀄컴이 중국 시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퀄컴이 가장 좀 피해가 좀 있을 만한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쪽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AP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물론 현재 스냅드래곤이라든지 뭐 이쪽의 3나노 칩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진 않아요. 그만큼 저가형 스마트폰, 약간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라는 AP 칩을 만드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현재 샤오미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진 않고 비보라든지 오포, 약간은 좀 저가형, 중저가형 스마트폰 중국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AP 칩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샤오미까지도 AP 칩을 이런 식으로 양산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중국향의 반도체 매출이 상당히 큰데요. 이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샤오미는 어쨌든 저가형 반도체로 삼성전자와 퀄컴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퀄컴과 삼성전자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뉴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샤오미가 계속해서 저가형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블랙 팩토리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장에 불을 다 꺼놓고 그냥 로봇만 투입해가지고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현재 샤오미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조립식, 그러니까 조립할 수 있는 간단한 공정은 로봇만 시켜가지고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율이 91%가 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 테슬라도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자동화율이 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샤오미의 현재 자동 공정화가 상당히 돼 있다. 만약에 이 자동 공정화가 간단한 휴대폰 조립이나 자동차 조립에 마치지 않고 반도체까지 조립에 들어가게 된다면 AP칩에 대한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치고 온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 일전에는 이제 로봇 쪽에 관한 기술력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3나노 칩 개발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이죠. 삼성전자 쪽에 관한 입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AP 칩 제가 아까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갤럭시 25가 가장 최신 핸드폰인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칩을 만드는데도 S25에 쓰질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이 AP 칩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예, 그것도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좀 긍정적인 얘기를 어떻게든 좀 드리고 싶은데 냉철하게 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와중에 현재 휴대폰 관련된 전용 칩인 AP 칩까지도 이런 식으로 샤오미한테 좀 밀리게 된다면 삼성전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에 지금 뭐 계시는 임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 정말로 경쟁력 있고 누군가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경쟁력이 있으실 텐데 정말 이번에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직생의 각오로 이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데 아직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샤오미 3나노 칩 개발로 인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조금 봤다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들썩일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영향을 벌써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엔비디아 실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요? 저한테 갑자기 네. 440억 달러 매출 정도 예상. 아니 뭐 어쨌든 잘 나올 것 같죠. 예, 잘 뭐 나올 것 숫자는 같습니다. 상관없고 네. 잘 나올 것 같죠. 네. 저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주가가 그 전에도 빠졌잖아요. 네. 나오고 나서 그죠? 네. 하락을 많이 하겠죠. 한 네. 5%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뭐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엔비디아가 어떠한 완벽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매일같이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전교 3등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라는 말보다는 왜 저번보다 열심히 못했어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 실적은 저는 당연히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전년보다도 성장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주가를 상승을 끌어왔던 모멘텀은 전년 대비 막 1000% 상승, 900% 상승 이런 게 주가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이 또 잘 나와도 주가는 그냥 흐리흐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우리 GPU가 녹고 있다. 계속 주문하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 굴리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GPU가 없이는 현재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시피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현재 블랙웰 칩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앞으로 따라서 나오는 뭐 루빈이라든지 이번에 그 젠슨 CEO가 얘기했던 뭐 지금 엔비디아 GPU에 가공할 만한 그 공유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엔 AI의 선두주자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해왔던 전교 1등도 아니죠.
세계 1등을 해왔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웬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비교를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들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다시 또 오늘 시장이 뛰는 뉴스 좀 집중을 해보면서 최선호 기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샤오미의 독자 개발 모바일 칩 공개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 관점을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지금 많이 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에다가 거래 대금이 몰리면은 주가가 갑자기 슈팅에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관세에 대한 피해도 있고 거기다 미국향 반도체 이거 관세 트럼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이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국향이 가장 짙은 업체를 좀 찾아봤는데 SNS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기업은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이라는 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SNS텍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니까 매출의 40%가 중국향이에요. 근데 샤오미가 만드는 거하고 SNS텍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샤오미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그 설계하는 기업이 TSMC의 3나노는 줄 수밖에 없지만 3나노 이상짜리들은 현재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이 SNS텍의 주요 거래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좀 살펴보면은 뭐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YMTC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CXMT, 창신 메모리, 그다음에 BEO라는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요. 현재 SNS텍이 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 말 그대로 그 웨이퍼를 하기 전에 도화지처럼 하얀 거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랭크 마스크와 그다음에 이 회로 기판을 딱 이렇게 인쇄를 한 다음에 실리콘으로 코팅해야 되는 펠리클까지 SNS텍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요즘에 반도체 쪽에서는 편안한 선택은 이러한 소재와 부품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이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내수 비중을 좀 찾아봤는데 원래 SNS텍이 내수 비중이 6대4로 수출보다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2025년도 들어오자마자 중국 쪽에서 발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5년도 1분기부터는 수출이 6, 그다음에 내수가 4로 결국에는 수출 강소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